빠르게 성장하고 변화해온 대한민국. 고령화 사회의 진입도 그 어떤 나라보다 빨랐습니다. 그런데 불과 5년 후면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초고령 사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한 연구에 따르면은 이제 80세 이상의 이제 초고령 그 인구 집단이죠. 근감수증이 있는 경우에는 한 사망률이 한 3.5배 정도 높다, 이런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감수증이 있으면은 특히 노년기에 여러 가지 합병증 또 장애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사망률이 더 높고,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근감소증이 있으면 건강하지 못한 그런 생활과 그런 여생을 보내게 되기 때문에 근육이 특히 건강수명의 연장하고는 직결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골감소증이나 골다공증은 알지만 근감소증은 처음이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질병이기 때문인데요. WHO에서는 2017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 처음 질병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 우리 몸의 근육도 자연스레 변화를 겪습니다. 올해 74세인 이은석 씨. 5일 전 낙상골절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8시 15분에 병원에 가는데 이 마스크를 놓고 가서 아래층에 가니까 이걸 빠뜨린 거예요. 그걸 가지러 급히 올라가다가 중심을 잃고 그냥 뒤로 넘어간 거예요. 이거 난간 잡을 시간 여유도 없이. 주저앉듯 넘어지면서 고관절 뼈가 부러져 고정쇠를 넣는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환자분은 넘어지시면서 엉덩방아를 찢게 되고 이렇게 고관절 부위에 골절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골절된 부위에 대해서 이렇게 수술장에서 뼈를 맞춘 다음에 이렇게 금속 정을 이용해서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넘어지게 될 경우에 근육량이 좋고 또 순발력이 좀 있으신 경우에는 넘어지지 않게 잘 보호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넘어지게 되고 부딪히게 되면서 충격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노년기에는 근육이 줄어들고 뼈가 약해져 있어 척추를 지탱하는 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작은 충격에도 중심을 잃고 주저앉듯 넘어지기가 쉬운데요. 특히 고관절 골절이 많은 이유는 넘어지면서 자기 체중의 4배 이상의 충격이 엉덩이 뼈로 전해져 고관절 여기저기가 부러지기 때문입니다. 고관절 골절은 낙상 중에서도 부상 후유증이 가장 심각합니다. 서고 걷는 데 필수인 뼈가 손상됐기 때문에 회복이 될 때까지 꼼짝없이 눕거나 앉아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삶의 질은 물론 특히 생명 유지에 치명적인데요. 골절 발생 1년 후 사망할 확률은 암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노년기에 가장 조심해야 할 사고가 바로 낙상골절입니다. 하지만 노인 10명 중 2명은 낙상 사고를 경험할 만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힘없이 넘어지게 되는 걸까요? 보통 환자분들께서 또는 보호자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넘어지면서 뼈가 부러지면 뼈가 약해서 골절이 생겼다라고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뼈뿐만 아니라 뼈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근육량이나 근육 힘이 떨어질 경우에도 이런 골절에 취약하게 됩니다. 이은석 씨 역시 최근 몇 년간 눈에 띄는 변화라면 이렇게 근육이 줄어든 겁니다. 특히 종아리가 부쩍 가늘어졌습니다. 근육 빠진 게
한 4, 5년 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저거 보통 63, 64 유지했었는데 그냥 1년에 그냥 1kg씩, 1.5씩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일어나다가도 주저앉아지고 어떤 때는. 자전이 근육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지탱하고 살아가는데 근육. 척추를 지지하는 대표 근육은 척추 양쪽의 기립근인데요. 이 근육은 허리를 탄탄하게 받쳐주고 몸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그런데 노화가 진행되면서 이 근육이 점점 줄어들면 척추 디스크가 손상을 받아 허리가 약해지고 통증도 나타납니다. 더 진행되면 허리가 굽게 되고 보행이 불안정해지며 쉽게 넘어져 골절 사고를 많이 당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낙상할 경우 주로 척추 압박 골절, 엉덩이 관절 골절, 손목 골절 등이 많이 발생합니다. 골절 후 효과적인 재활을 위해선 근감소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은성님이시죠? 이제 태어나신 다음에 어떻게 재활할지 저희가 이제 체크 살펴드릴게요. 네. 먼저 근육의 양을 확인하기 위해 종아리 둘레를 재는데요. 만일 34cm 이하라면 근감소증입니다. 29.9 정도, 29.9. 왼쪽 볼게요. 양쪽 모두 기준치에 훨씬 못 미칩니다. 수술은 잘 받으셨는데 그 전부터 근육이 상당히 마르고 근감소증 상태였던 거가 이제 확인이 되네 보니까 재활을 하면서 회복도 하셔야 되고 또 다시 골절이 안 일어나도록 뼈하고 근육을 어떻게든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태십니다. 맘먹고 운동을 시작하려면 큰 계기가 필요한데요. 최명희 씨의 경우 목 디스크와 극심한 허리 통증이 있었습니다. 우선 예전에 이런 데 좀 아프셨었잖아요. 여기 괜찮으세요? 여기? 당시 임재용 교수의 처방은 운동 치료였는데요. 힘 줘보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옆으로 한번 들어보실래요? 좋습니다. 통증을 일으키는 근육을 어깨. 찾아 꾸준히 스트레칭을 하고 근력을 키우는 것이 바로 치료였습니다. 혹시 아프거나 불편하면 얘기하세요. 정기적으로 진료를 괜찮으세요? 받으며 몸 상태를 점검하는 것도 통증이 사라진 비결 중 하나입니다. 이쪽에 이런 데 이제 운동하시다가 또 다쳐서 아프셨던 그 자리는 다 지금 보니까 괜찮은 것 같고 허리가 아플 때 가끔씩 있을 것 같은데 허리는 약간 통증은 아니고 네네. 약간 무지룩하다는 약간은 그런 느낌? 항상 네. 이렇게 고추 앉으려고 그러고 네, 오래 네. 앉아 있지 않고 조금 또 걷고 네. 집에서도 좀 네. 그런 식으로 지금- 달래고 있는데 뭐. 나이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네. 상당히 건강하신 거예요. 지금 상태 아주 좋으세요. 운동을 계속 하고부턴 유지하고 항상 있으면 바른 자세를 유지하게 물론이거든요. 됐습니다. 이분도 디스크로 이렇게 일자목이었던 상태. 그러면은 이제 올바른 자세하고 뒤에 이제 특히 척추 뒤에 기립 그다음에 어깨 주변의 근육 이런 것들을 꾸준히 강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통해서 이제 통증도 많이 극복하셨고 또 전체적으로 몸 상태도 건강 이제 하게 된 거죠. 이렇게 매달리거나 당기고 걷고 달리는 동작이 가능한 것은 우리 몸의 뼈와 근육 덕분입니다. 그렇다면 근육은 정확히 우리 몸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몸은 크게 뼈와 근육으로 돼 있는데요. 그중 근육은 우리 몸무게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팔다리, 얼굴, 배와 등에 분포해 있습니다. 근육은 질긴 힘줄로 뼈와 연결되어 있어서 근육이 오므라들면 뼈를 잡아당기고
늘어나면 뼈를 놓기 때문에 우리가 걷거나 팔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주로 뼈를 움직이기 때문에 골격근이라고도 합니다. 각 부위의 이름을 살펴보면 가슴 앞에는 대흉근, 몸통을 감싸는 광배근, 배를 받쳐주는 복근, 엉덩이 근육인 둔근, 우리 몸의 가장 큰 근육인 대퇴근, 종아리는 비복근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노화가 시작되면 여러 원인으로 근육이 감소합니다. 기운이 없고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자주 넘어지는 증상이 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근감소증이라는 질병으로 부릅니다. 근육이 감소하는 이유는 만 가지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많고 다양하거든요. 우선 노화 그 자체로 근육은 조금씩 감소하고 또 세포의 기능도 점차 떨어지고 감퇴합니다. 계속 근육은 분해가 되고 재생 또는 합성이 돼야 되는데 특히 나이가 들면서 재생을 담당하는 그런 세포들도 기능이 좀 떨어지고요. 또 노화가 되면은 근육의 근섬유의 일부는 또 소멸 또는 없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나이가 듦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을 갖게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당뇨, 골다공증, 관절염 등등 이런 만성 질환이 있으면 그 만성 질환이 또 그 자체로 근감소증하고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근감소증이 일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30대 팔 근육 단면을 보면 좌측처럼 근육으로 꽉 차 있는데요. 노화가 진행되면서 서서히 근육이 줄어들어 근육은 작아지고 지방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근육은 근육 섬유다발로 돼 있고 근육 섬유다발은 무수히 많은 근육 섬유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노화로 인해 재생되는 양보다 손상이 많아지면서 전체적인 근육의 양도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의 근육은 30대의 정점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엔 한 해에 약 1%씩 자연 감소해 80세가 되면 30대의 약 50%만 남게 됩니다. 우리가 움직이고 운동을 하고 또 살아가는 이 모든 활동은 근육의 다양한 기능 덕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근육은 구석구석에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배가 고프거나 스트레스가 많을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혈당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감소하면 여러 증상이 나타납니다. 내가 이러다가 못 일어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자꾸 나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다리에 앉아있다가도 일하려면 다리 힘이 없이 이렇게 답을 출사 않는다고. 나이를 먹으면요, 바람에도 흔들려요. 조그마한 턱이 있어도 본인도 모르게 걸려서 넘어지는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신나는 인생을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이치랑 씨. 몸은 여든을 바라보지만 마음은 여전합니다. 10대 때는 도복 걸치고 운동하게 바빴고 20대 때는 연애하느라고 바빴고 30대 와서 일취월장 주먹 있지 뭐 붓글씨 좀 쓰지 이러니까 일맥상통하게 삼박자가 맞아서 우리 연령층에서는 제가 항상 그 탑을 끊었죠. 50대 이후엔 원하는 가수가 되어 좋아하는 노래도 신나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세월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나도 50대까지는 괜찮았어요. 60대 들어서면서는 좀 무리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게 제 근감소증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허벅지나 이래 알통 같은 걸 이게 주물러 보면은 조금 그 단단한 게 좀 물러져. 여기에 집에서는 뭐 운동을 계속 해야 되는데 잠자기 바쁘니까 좀 게으르게 되죠. 네. 지금부터는 부동산 관련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직원들의 부동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근감소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었습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근감소증을 진단하려면 먼저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네네. 제일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그동안에 혹시 넘어진 적 있으세요? 넘어진 적? 한 2번. 2번? 예. 좀 안 좋으시다. 계단은 어떠세요? 계단? 내려가는 거는 한 단 하면 되는데 올라가는 네네. 거는 상당히 좀 힘이 붙여. 힘이 들어요. 예. 그다음 근육의 양을 알아보기 위해 종아리 둘레를 재봅니다. 35.5cm 정도 되거든요. 오른쪽은. 65세 이상 남성의 경우 34cm, 여성은 33cm 이하면 근감소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딱 90도로. 그다음 악력을 측정해 봅니다. 악력의 경우 남성은 28kg, 왼쪽. 여성은 18kg 이하면 근감소증 가능 단계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 종아리 근육의 크기나 이런 거 괜찮은데 악력이 떨어지시거든요. 이렇게 악력이 떨어지면은 이제 근감소증 가능. 이제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하고 이제 처음에 의심하고 이제 근감소증 가능 검사를 해서 근력하고 근육량을 측정을 해서 근감증이 맞는지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아리 두께와 악력 검사로 측정한 결과 이치랑 씨의 경우 근감소증 가능 단계일 확률이 높습니다. 근력을 측정할 수 있는 이제 간단한 방법이 우선은 악력계를 사용해서 손의 그 아귀의 힘을 측정하는 겁니다. 손의 힘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우리 팔 전체 또 몸통 그런 힘을 비교적 잘 반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손쉽게 측정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종아리 둘레를 재는 거거든요. 종아리의 그 둘레는 이 종아리 근육의 크기를 측정하는 건데 종아리 둘레가 작아지는 것이 비단 그 하나의 근육만 작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근육이 작아지는 거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종아리 둘레를 측정을 하면서 거기에서 줄어들면 근감소증을 의심할 수 있는 거죠. 근감소증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의심, 가능, 확진 단계입니다. 물건을 드는 힘이나 보행 능력, 의자에 앉고 설 때의 균형 감각, 낙상 경험 등이 있다면 근감소를 의심하고 전문의를 찾아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근감소증 가능 단계는 흔히 전 단계라 불리는 상태인데요. 몇 가지 정밀 검사를 통해 확진을 하게 됩니다. 이 장비는 체성분을 검사하는 장비인데요. 전신의 지방, 수분량이나 근육량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팔과 다리의 근육 총량을 키의 제곱으로 나누어 몸 전체의 근육량을 평가하게 됩니다. 기준 점수는 남자는 7, 여자는 5.4입니다. 이치랑 씨의 근육량은 7.03으로 기준을 살짝 넘긴 정도입니다. 쭉 올리시고 또 내려보세요. 다시 한번 시작. 그렇죠, 그렇게. 다시 한번 더 시작. 다음은 전문가와 함께 팔과 다리 각 부분의 신체 수행 능력을 측정하는데요. 팔과 다리의 근력, 빨리 앉았다 일어서는 균형 감각, 가만히 서 있거나 바르게 걷는 보행 속도 등을 알아봅니다. 근감소증 의심 단계였던 이치랑 씨, 과연 어떤 상태일까요? 이게 이제 전신의 그 근육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거든요. 네. 그 수치가 7.03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7.0보다 못하면 그거는 뚜렷한 근감소증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네.
7.03이니까 약간 그래도 상해서 네, 그 경계에 있는 거죠. 그리고 신체 수행 능력은 한 11점 만점에서 8점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지금 상태로 보면은 이제 근감소증 가능 이런 상태로 판단되고요. 아직 근감소증 이제 확진 단계까지는 안 가신 거죠. 그보다 조금 더 심해져서 근육량이 조금 더 감소하면은 이제 근감소증 확진이 되시는 거예요. 이치랑 씨는 근감소증 가능 단계로 곧 근감소증이 될 수 있는 단계를 말합니다. 또 체력을 더 보강하셔가지고 특히 다리 힘을 키우셔야 되겠고. 그래서 건강한 체질인데도 운동을 게으르게 하게 되는데 또 코로나 이놈의 자식이 와가지고 모든 헬스 클럽이 크로스 됐지. 모든 활동이 중지 상태로 들어가다 보니까 잠 많이 자지. 그 원인이 이렇게 나빠진 것으로 저는 판단하면서 자책하고 있습니다. 이 가능 단계는 상당히 중요한 기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감소증으로 확진될 수도 있고 잘 관리를 하면은 근감소증에서 해방될 수도 있는 거죠. 적절하게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근감소증이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현재 수준보다 더 근육의 양이 줄어들면 좀 더 분명한 근감소증으로 더 확진이 될 수 있고 또 그러한 증상들이 점점 심해지면서 보행, 걷는 것도 힘들어지고 뭐 일상생활 수행 능력도 떨어지게 되고요. 또 만성질환을 갖고 있을 때 그 만성질환 관리가 또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또 건강 수준 정도가 더 악화되는 그런 문제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는 뇌경색, 뇌혈관이 갑자기 파열되는 뇌출혈. 이런 뇌혈관 질환은 우리나라 사망률 3위의 질환입니다. 생존한다 해도 약 80%의 환자에서 평생 장애를 남기게 되는데요. 재활 단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합병증 중 하나가 바로 근감소입니다. 뇌졸중이 생기면은 뭐 잘 드시는 것도 시원치가 않고 또 뇌졸중 자체로 한 40% 이상에서 근감소증이 옵니다. 근감소증이 있으면 여러 가지 이제 근육의 힘도 없어지고 근육량도 없어지고 또 근육이 하는 역할도 조금 역할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 한계치를 조금만 내려가면 이제 거동이 굉장히 불편해지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운동을 잘 못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좋지 않은 길로 가게 되죠. (2019년 1월) 뇌졸중으로 쓰러졌던 신순옥 씨.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입원이 길어진 데다 신경 손상으로 인해 근육이 줄어 꼼짝없이 휠체어 신세입니다. 엄마 퇴원하느냐고 딱 모시러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러니까 누워만 계셨기 때문에 좀 근육량이 안 좋아졌을 거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엄마를 딱 부축해서 세우면 스르르 주저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상태가 되게 악화됐더라고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면 혼자 서고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재활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지만 누워만 있는 동안 근육이 다 빠져 쉽지 않습니다. 다리 힘 받으면 엉덩이 좀 보세요. 네. 앉았다가 일어나는 거가 사실은 아주 기본적인 동작이잖아요. 그거를 할 수 있어야 사실 이동이 가능한 건데 앞으로 이제 재활치료를 계속 할 때는 아마 이제 이런 앉았다 일어난다든지 이런 걸 좀 많이 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임재영 교수는 서는 훈련이 더 필요하다는 처방을 내립니다. 반복적인 훈련으로 근육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거 잘하셨어요. 앞으로 숙여보세요.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몇 번의 연습 끝에 조금 변화가 보입니다. 지금 거의 안 잡아주신 거죠? 손가락만 했어요. 하셨어요.
몇 번 해보니까 되시네요. 그런데 왜 근육이 감소하면 서고 걷는 것이 힘들어지는 걸까요? 우리 몸을 지탱하고 노화를 막는 중요한 근육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근육으로는 척추 기립근, 둔근, 대퇴사두근이 있는데요. 특히 엉덩이를 감싸는 둔근과 허벅지의 대퇴사두근은 우리 몸 전체 근육의 3분의 2를 차지할 만큼 크고 중요합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가고 걸음이 불안정해지며 그로 인해 골관절염도 더 빨리 진행됩니다. 척추 기립근은 척추의 중앙 근육으로 신체를 곧게 세우는 등 근육입니다. 그런데 이 근육이 약해지면 구부정한 자세가 되면서 혈액순환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서고 걷는 일상이 회복되려면 이 근육들이 튼튼하게 받쳐줘야 합니다. 그래서 척추 기립근, 또 엉덩이 근육, 둔부 근육이라고 하는, 그리고 무릎 주위에 이제 대퇴사두근, 이 근육들이 일단 크기가 큽니다. 대근육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우리 몸에 이제 근육 양을 또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근육이 되겠고, 또 중력을 이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이 되겠고, 또 이동이라든지 그런 걷는 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감소증을 예방하거나 또 건강 수명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이 세 가지 근육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근감소증이 있을 때 악화되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낙상골절과 골감소, 그리고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 또 하나는 당뇨입니다. 특히 근육은 혈당 조절의 기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있잖아. 안녕하세요. 아이. 이치랑님 맞으시죠? 아이. 신여월일 어떻게 되세요? 이치랑 씨가 근감소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40년째 앓고 있는 당뇨병 때문입니다.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혈당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심장 스텐트도 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 그러면 요새는 혈당 조절되는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가 당화혈색소, 그거 잘 아시잖아요. 요새 얼만큼 되세요? 며칠 전에 하여튼 최저로 아주 받았어. 6.9. 6.9. 예. 아, 이거 뭐 성적표가 좋으시네요. 아, 좋아. 예. 이번에 받은 검사에선 당화혈색소 수치가 6.9로 나왔습니다. 기준인 7점에서 겨우 턱걸이를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몸의 근육은 기준치인 7보다 조금 더 많은 7.03. 신체 수행 능력은 12점 만점에 8점으로 근감소증 전 단계입니다. 지금보다 근육이 더 줄면 혈당이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위험한 단계입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먹어서 그 이제 당이 흡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당이 우리 몸에서 잘 이용이 돼야 되는데 그 당의 이용의 50%는 근육이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을 많거나 근육을 잘 활용하는 것, 즉 운동을 잘 하면 근육을 통해서 당을 잘 이용하게 되니까 혈당 조절이 훨씬 더 쉬워지는 거죠. 운동 중에서도 특히 근육 운동이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근력 운동을 할 때 분비되는 마이오카인이라는 호르몬 때문입니다. 이 호르몬은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면서 염증 물질을 잡아주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시켜줍니다. 뿐만 아니라 인슐린의 효율성도 높여주어 혈당을 낮춰주고 지방 조직에서는 지방을 분해하는 작용도 하기 때문에 마법의 호르몬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건강 수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 조건인 근육. 그렇다면 근감소증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근감소증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과거의 골다공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지만 골다공증은 치료제가 개발이 돼서 지금 활발하게 우리 약물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미래에는 근감소증도 치료제가 나올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환자의 진단 과정 중에서 나타난 문제들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 맞춰서 적절한 재활 방법, 또 꾸준한 운동, 또 영양 부분에 대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단백질 중심의 영양 섭취 등을 하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여러 만성질환이 있기 때문에 그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잘 하는 거죠. 이러한 방법들이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근감소증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직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운동과 단백질 공급이 중요한데요. 운동을 할 때는 꼭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유산소 운동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빨리 걷기, 조깅, 등산, 수영 등을 일주일에 3, 4회 정도 규칙적으로 합니다. 그다음 중요한 운동이 바로 근력 운동인데요. 덤벨 운동이나 허벅지 강화 운동처럼 무게를 주는 운동을 해야 근력이 생깁니다. 요즘 같은 때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운동도 많이 있습니다. 임재영 교수가 연구와 임상으로 그 효과를 입증한 편심수축 운동인데요.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편심수축 운동이란 자세를 취한 후 제자리로 돌아갈 때 힘을 이용한 운동으로 밴드를 사용하면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는 까치발 들기인데요. 발을 들고 5초간 유지 후 천천히 내려옵니다. 다리 벌리기 운동입니다. 밴드의 탄력을 이용해 엉덩이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다리를 벌렸다가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밴드를 발로 밟고 팔을 구부리는 운동입니다. 팔이 제자리로 돌아갈 때 동작을 천천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밴드를 발로 밟고 만세를 부르는 동작인데요. 어깨의 둥근 부분인 삼각근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재활학에서 이제 근감소증에 대해서 치료하는 그 방법들은요, 단계적으로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초기 단계 또는 이제 심한 정도에서는 적극적인 운동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래서 걷기 또는 일상에서 이동하기 또는 일상생활 동작을 혼자 해보기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초기 단계에서 치료 과정에 포함이 되고요. 근감소증 재활에서 제가 좀 더 강조하고자 하는 거는 근파워라든지 편심수축을 강조한 그런 재활 운동 단계가 있겠고요. 병원 외래를 통해서 재활 운동 치료를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집에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서 이제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재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난히 자주 넘어지던 조길선 씨. 1년 전에는 낙상골절로 척추가 부러져 3개월을 누워서 지냈습니다. 12월 27일 날 제가 이제 그 아파트 거기서 이제 살얼음에 넘어져가지고 골절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3개월은 누워 있었고, 그러니까 6개월 동안은 이제 외출을 못했어요, 혼자서는. 누가 같이 따라다니거나 집에서만 한 6개월 있으니까 진짜 우울증 걸리겠더라고요. 근데 밥도 못 해 먹어서 남편이 밥을 다 해 먹어 주부습진 걸렸어요. 많이 약했죠, 몸 전체가. 근육량도 없고 뭐 이런 데 이래 만지면 여기가 그냥 털털하고 여기도 털털하고. 그리고 이제 첫째는 이 중심을 잘 못 잡잖아. 그러니까 잘 넘어지죠.
조길선 씨는 임재영 교수의 편심수축 강화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해 12주 동안 재활 치료를 했습니다. 넘어지는 게 굉장히 아주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힘도 많이 생겨서 안 넘어지시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밸런스도 균형도 좀 생기신 거죠. 그리고 그 균형 감각을 하는 운동을 이제 김대현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네. 그걸 집에서 해요. 그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네, 까치발 들기. 네. 조길선 씨가 가장 열심히 한 운동이 바로 까치발 들기입니다. 균형감과 종아리 근육의 힘을 키우기 좋은 운동입니다. 의자를 잡고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잡고. 네,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하라고. 까치발 들기. 네. 이거를 자주 잘해요. 어디 가서 차 탈 때도 이거 잘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이걸 잘하시면은 의자 안 잡고 하는 거고. 근데 더 잘하시면 이제 외발도 해볼 수 있어요. 한 발씩 해보세요. 까치발 들기. 네. 잘하시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다행입니다.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처음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만 해도 조길선 씨는 체중이 적고 전신에 근육이 부족한 데다 균형감이 떨어져 걸음걸이가 불안했습니다. 과연 12주 동안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네, 준비, 시작! 걸음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빠른 속도로 완전히 다 일어나시고 다 앉아주시면 되세요. 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의자에서 일어서기 5회를 기준치보다 빠른 7초 만에 완성했고요. 자, 그럼 악력 검사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있는 힘껏 하시면 되세요, 어머니. 준비, 시작! 쭉 있는 힘껏 더 그만. 어머님 지금 근력을 알아보는 악력은 또래 여성들의 악력이 18kg인데 비해 조길선 씨는 무려 26kg 이상이 나왔습니다. 이상이시면 정상 범위 안에 들어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네. 근감소라고. 그러니까 이게 근육이 지금은 이 알통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때는 이게 알통이라는 게 없었어요. 없고 다 이렇게 흔들면 이게 다 흔들릴 정도로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살도 좀 이렇게 다 마르고 다 왜소하고 다른 사람이 봐도 병자같이 이렇게 했었으니까. 지금 건강해졌어요. 제가 봐도 건강해졌으니까 기분이 좋아서 룰랄라 그러죠. 굉장히. 뭐 돈보다 더 좋죠?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거니까. 뭐가요? 근육. 미래에 가장 우리에게 이제 다가올 중요한 질병 중에 근감소증을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전문가들이 꼽고 있습니다. 그만큼 초고령 사회, 우리 고령 사회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닥치게 될 여러 이제 좋지 않은 상황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감소증의 문제를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잘 관리하고 예방한다면은 우리 미래에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또 노년기를 맞이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